치아가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치아가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혈관 계열의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관련된 질환들이 훨씬 더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많이 있었고요. 또 소화기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전신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칫솔모를 선택하실 때 꼭 뻣뻣한 모를 쓰신다고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또 반대로 부드러운 모를 쓰면 그런 일들은 좀 덜 하겠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치아를 바꿔서 그분의 인생을 바꾸자는 모토로 2007년도부터 치과를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오수환이라고 합니다. 치아 건강은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되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양치하고 혹은 양치를 안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그만큼 크게 관심이 없고 좀 뒤로 많이 미루는 경향이 있죠. 이거는 사실 치과에 방문하셨을 때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감들, 통증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요. 또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만 치아 자체는 우리 몸에서 저작 기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첫 번째 기관입니다. 소화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저작 기능을 잘 해야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음식물들을 잘게 부수는 분쇄적인 작용을 하는 게 치아지 않습니까? 이 치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서 치아 기능이 좋지 못하면 소화부터 안 좋지만 다양한 전신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치아가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혈관 계열의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관련된 질환들이 훨씬 더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많이 있었고요. 또 치아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제대로 된 저작이나 음식물 분쇄를 하지 못한 채로 음식물을 삼키고 이렇게 되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식도에 자극을 주거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섭생이라고 하는 소화 과정 자체가 좋지 못하면 우리 영양 불균형도 있을 수 있고 또 소화기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전신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보고에 의하면 치아가 건강하게 남았을 때 치아 하나당 약 2년 정도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치아가 우리의 수명과 우리의 장수와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꽤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칫솔질을 하는 것, 양치질 하는 방법이 우선 제일 중요한데 양치질을 하실 때 정성을 좀 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급하게 막 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구석구석 이렇게 닦고 시간을 충분히 들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식사를 하고 나시면 웬만하면 양치질을 하자는 겁니다. 칫솔을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아니면 사무실에 비치해 두든가 일터에도 두고 가정에도 두면서 내가 음식을 먹으면 바로 가서 양치하는 습관을 계속적으로 들여가시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치를 하실 때는 어떤 칫솔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치약을 선택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칫솔질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치아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활동입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면 입속에 있는 다양한 세균들이 있는데 그 세균들의 활동을 저하시키는 거죠. 우리가 입속에 있는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들의 에너지원인 음식물 찌꺼기 등을 없앰으로써 우리 입안에 생기는 다양한 충치라든가 잇몸 질환, 그 외에 다양한 치과적 질환들을 낮추는 게 바로 이제 칫솔질입니다. 그래서 이를 닦으실 때는 구석구석 닦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닦을 때 신경 쓰셔야 될 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씹는 면입니다. 그래서 씹는 면을 먼저 잘 닦아주시고 씹는 면을 닦아주시고 난 이후에는 치아의 바깥면, 안쪽 면을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치아의 앞뒤 인접면, 주변 치아와 붙어있는 그 틈새를 잘 닦아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치아와 잇몸 사이 틈새, 우리가 치은열구라고 하는 부분을 또 칫솔을 넣어서 닦아주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인접면을 닦기 위해서 그리고 잇몸 틈새를 닦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치실과 혹은 치간 칫솔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그 임플란트 자체가 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지 않도록 임플란트 주변을 안쪽 바깥면들을 꼼꼼하게 닦으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교정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정장치로 인해서 음식을 먹으면 교정장치 주변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많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교정치료 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하고 나시면 바로바로 교정장치에 붙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칫솔과 더불어서 교정장치 사이사이를 닦을 수 있는 조그마한 치간 칫솔도 꼭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를 닦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전체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지는 않은데, 전체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틀니를 빼셔서 틀니 자체를 틀니 세정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칫솔로 그 부분을 틀니를 잘 관리하시면 되고요. 틀니를 빼고 남으면 이제 잇몸과 남은 치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치하듯이 양치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잇몸만 남아있는 경우라 그러면 이를 닦을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글 용액으로 충분히 헹궈 주시고 가글 하시면서 린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글에는 항균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좀 들어있는데요. 가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글을 맹신하면 안 되고요. 가글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물로만 헹궈 가지고는 이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강위생 관리의 첫 번째 목적은 치아에 붙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칫솔질, 물리적 청소 작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잇몸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칫솔질을 잘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잇몸 관리를 위해서는 칫솔질을 할 때 치아만 닦는 게 아니라 치아와 잇몸 사이 그 경계 부위를 잘 닦아 주셔야 됩니다. 그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틈새가 있습니다. 이 틈새를 치은 열구라고 하는데요. 칫솔을 거기다가 싹 넣으면 한 1mm, 1.5mm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칫솔을 살짝 넣어서 진동을 주면서 마사지 하듯이 그 틈새까지 우리가 닦아주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잇몸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 방문도 꼭 필요합니다. 이 질문을 정말 제가 많이 받는데요. 제가 일반적으로는 젊은 분들 기준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은 치과 방문하셔서 정기 점검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나이가 드셔서 중장년층 이상 되신 분들은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셔가지고 치과 점검을 받으시고 관리를 받으시는 걸 제가 꼭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치과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급속도로 막 나빠지는 건 아니니까 꼭 매달 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치과 진료를 다 받으셔서 이제 문제를 다 없애고 난 이후에 유지 단계로 가면 보통은 1년에 한 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시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칫솔모를 선택하실 때 뻣뻣한 칫솔모를 쓸 것인가, 부드러운 거를 쓸 것인가, 이런 부분은 사실 개인적인 선호도랑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뻣뻣한 모를 쓰면 아무래도 청소를 하기가 좀 더 좋겠죠. 대신에 너무 뻣뻣한 모들은 잘못 사용하시게 되면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고요. 그렇게 상처가 나면 오히려 잇몸에 좀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게다가 뻣뻣한 모를 썼을 때는 치약에 들어있는 마모제 성분과 이것이 결합해서 강한 힘으로 닦았을 때 치아가 마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가로로 하시는 경우 뻣뻣한 모를 쓰고 일반적인 치약을 쓰시는 분들은 치경부라고 해서 치아와 잇몸 사이가 이렇게 파이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서 이가 시린 걸 호소하시거든요. 꼭 뻣뻣한 모를 쓰신다고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뻣뻣한 모를 쓰셨을 때는 이를 닦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고 잘 닦인다는 장점은 있지만 치아 마모가 생기거나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부드러운 모를 쓰면 그런 일들은 좀 덜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를 닦을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쓰시든 간에 조심해서 유념해서 쓰시면 되고요. 미세하게 컨트롤하기 어렵겠다 생각되시면 부드러운 모를 가지고 좀 시간을 오래 들이셔서 양치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